저희는 을 만들었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편하잖아요. 그렇게 해드렸더니 고객님들이 처음엔 되게 어색해 하셨는데 다른 샵하고의 차별성이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주 작은 차이가 고객님들의 만족과 고객님들이 우리 샵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특별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벨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어색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귀한 말씀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영상 올라가시고는 어떠셨어요? 영상 올라가고요. 영상 업로드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 전까지 엄청 긴장되고요. 업로드된 영상을 이제 몇몇 지인들이랑 가족들한테도 공유해줬는데 댓글들이 안 오더라고요. 피드백이. 그래서 너무 이상한가? 해서 사실 되게 많이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끝까지 보진 않았어요. 어차피 제가 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일단 뭐 혼나려면 혼나고 욕먹으려면 욕먹고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했던 거여서 그냥 시작은 잘했다 스스로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선생님, 네일샵 네. 창업이나 이런 것도 궁금하셔서 네. 이제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네일샵이 지난번에 이제 CS 고객 관리라는 점에서 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다른 네일샵이랑 좀 차별점 있게 CS 노하우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만의 특별한 노하우다라고 말할 만한 거는 저는 사실 없다고 봐요. 그런데 다른 샵과 조금의 차이 아니면은 고객님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라는 그 아주 작은 세심한 차이 있잖아요. 소심과 세심의 차이가 있다라고 어디 이제 책에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심이라는 거는 열심히 하면서 용기가 있는 사람들, 잘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세심한 사람인데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만약에 외투를 입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네일 관리할 때는 사실은 손톱 먼지라던가 아니면은 흔히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젤네일을 했었을 때는 젤네일 분진 가루들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옷을, 외투를 미리 고객님 오시면 받아서 캐비넷에 따로 넣어드려요. 가방이랑 이런 것들도 보관을 해드려요. 헤어샵은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겉옷을 벗고 가운을 입으셔야 되니까. 근데 저희는 가운을 입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 일반적인 네일샵에서는 겉옷을 그냥 입고 계시거나 아니면 앉아 계신 의자에 그냥 놓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방도 그냥 옆에 있는 바구니나 이런 데 놓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처음에 제가 작은 6평짜리의 로드샵을 시작했었을 때도 저희는 캐비넷을 만들었어요. 캐비넷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옷을 보관해 드리니까 당연히 분진이 안 묻으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옷을 저희가 넣어 드리고 고객님께 옷을 드릴 때도 입혀 드려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손 예쁘게 관리 받으시고 막 오일도 바르셨는데 막 옷을 억지로 꾸겨서 입으시는 건 사실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도 겉옷을 혼자서 이렇게 팔을 우겨서 입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헤어샵에서 해주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뒤에서 딱 얹혀주듯이 입혀주시면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드렸더니 고객님들이 처음엔 되게 어색해 하셨는데 다른 샵하고의 차별성이라고 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소소하게 고객님 입장에서 조금 편한 거, 고객님 입장에서 여기는 이게 좀 다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1%의 차이점을 찾아서 관리해 드리니까 만약에 타 샵에 가시게 되시면 비교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셨어요. 아주 작은 차이가 고객님들의 만족과 고객님들이 우리 샵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특별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옷을 벗고 옷을 챙겨주시는 건 이제 처음과 끝인데 중간 부분에서는 어떤 고객 관리를 이렇게 지난 10년 그게 정말 별거 아닌데 저희 고객님 오시면 딱 처음에 오실 때는 다 같이 당연히 인사를 해요. 그리고 외투 받아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오셨을 때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이상씩 계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사실 입이 궁금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목이 마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음료 준비해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고객님들이 앉으실 의자를 저희가 따로 빼서 이제 앉기 편하시게 밀어드려요. 그러니까 그게 왜 TV에서 봤었을 때 되게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서 그런 데서 특별한 서비스로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그렇게 진행해드리고 중간중간에 고객님이 불편하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드려요. 그런 사소한 차이, 소소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고객님들이 관리하셨을 때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는 거, 그게 저희는 첫 번째고, 그리고 관리를 받으시는 동안에 담당해 주시는,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일반적인 네일샵은 지정 고객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시술을 해야 이런 미용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을 따라 고객님이 이동한다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일샵의 경우는 대부분 매장에서 선생님들이 계속 순환되면서 고객님 관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객님하고 소통했거나 고객님이 원하시는 니즈를 사실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선생님들은. 그래서 저희는 약간의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일단 고객님을 관리하는 선생님이 지정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고객님이 좋아하시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관리 받으셨을 때 이제 이야기 나눴던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기로 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셨을 때는 여행 다녀오신 이야기를 또 같이 공감하면서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객님들이 편안하게 관리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1시간이나 2시간 동안은 고객님이 여기 이 매장 안에서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약간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 고객님들이 네. 이제 뭐 어떤 갑자기 편함을 네. 말하거나 그쵸. 항의하거나 할 때는 네. 어떻게 하시나요? 그거는 저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진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만을 표현을 하는 건 100명 중에 5~6명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불만족이 있지만 그냥 뒤에서 얘기하거나 아니 안 가면 그만이지 뭐하러 얘기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40~50% 이상 된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에게 불만을 얘기해 주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면 그 뒤에는 한 50명 이상의 동일한 불만이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만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저희는 귀 기울여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무조건 당연히 인정하고 그 다음에 수용하고 그 다음에 좀 개선할 부분을 저희들이 또 찾아서 진행을 해드려요. 근데 이제 100% 사실 저희 잘못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고객님의 말도 안 되는 항의는 사실 저희 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타 샵에서 근무하셨다가 오셨던 경력직 선생님들도 저희 샵처럼 민원이 없는 샵은 클레임이 없는 샵은 없다라고 처음 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오히려 고객님들이 선생님들께 감사해서 간식을 사오시고 선물을 주시고 이런 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입장하셨을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나가실 때까지 저희가 배웅해 드릴 때까지 그런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타샵하고 비교했을 때는 만족도가 높다 보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이해해 주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담당 선생님이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면 그동안에 공감과 소통이 많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친근한 관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제 응집이 돼서 그런지 클레임 고객은 많지 않으세요. 하지만 있다고 하면 최대한 저희는 그 부분을 수용하고 다시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담당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그분들한테 고객을 응대할 때 이렇게 해라라는 어떤 매뉴얼이나 그런 가르침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테크닉적으로도 테크닉을 시작할 때부터 고객님께 해야 되는 저희가 기본적인 쿠션 멘트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 멘트 있잖아요. 안 해도 되지만 또 했었을 때는 고객님들이 이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얘기를 해도 되는구나. 왜 되게 미안해서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아니면 이 과정은 쿠션 멘트들을 저희가 미리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교육할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하고 테스트할 때도 그런 멘트들을 하는지 저희는 멘트 테스트도 무조건 들어가요. 그런 게 다 들어가서 진행을 해드리죠. 그리고 고객 응대 매뉴얼이 따로 또 있어요. 그거는 시크릿일까요? 그럼 특별히 시크릿은 아니지만 그 매뉴얼을 여기서 공개해달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아마 네일샵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선생님들마다 표준화된 매뉴얼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약간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서비스적 응대가 가능하신 선생님들은 하실 수 있지만 이게 회사에서 네일샵에서 처음부터 매뉴얼이 정해져서 교육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렇게 응대를 하긴 되게 어렵더라고요. 바쁘면 놓치게 되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놓치게 되고 어색하니까 놓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혹시 이제 네일샵을 이제 막 운영하고 있거나 혹은 이제 운영하려고 하거나 혹은 네일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고객 응대나 이런 거를 17년 동안 해온 전문가로서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17년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전에 기업 다닐 때도 CS 쪽 근무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통합품질 평가하는 그런 팀의 이제 관리자로도 있었는데 고객님들이 기분이 좋아지시고 나빠지시고는 딱 한 끗 차이더라고요. 한 끗 차이여서 일단은 만약에 아까 여쭤보셨던 것처럼 만약 고객님들이 약간 클레임 제기를 하셨다 그러면 또 진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아, 이분이 나에게 그래도 내가 개선할 수 있게끔 피드백을 해주시네, 조언을 해주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기분 나쁠 건 없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분이 그 피드백이나 아니면 조언, 클레임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 만족하시면 그분은 나중에 저희 충성 고객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의 그런 니즈가 불만족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만족에 대한 표현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불만족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1%라도 고객님이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라. 저는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보러 오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네. 이게 1년 뒤 혹은 2년 뒤에 네. 이제 막 보러 오신 구독자님들도 네. 계실 텐데 네. 그 구독자님들한테 어떤 고객 응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지금 고객 응대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데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고객 만족의 기준이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고객 만족은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객님 입장이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라는 거죠. 제가 들어왔는데 인사를 안 해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되게 뻘쭘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들어왔는데 잠깐만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아, 내가 앉아있어도 되는구나. 아, 저기서 대기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딱 들어왔었을 때 아무런 응대가 없으면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여기서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주 소소하게 내가 어딘가에 갔었을 때 조금 상대방의 아니면 그 해당 매장에서 기분 좋았던 경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 매장에 아니면 나에게 적용을 하면 절대로 고객님들이 이탈하지 않고 새로운 고객님들을 계속 모시고 와주시는 역할을 해주실 수 있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생각했었을 때 CS 아니면 고객 만족 아니면 저희 샵에서 진행해드리는 고객 만족을 위한 아주 소소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이런 거를 도입했을 때 정말 좋았다.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았다. 어디 갔더니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너무 행복했었다. 라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도 그 댓글에 힘을 입어서 응원을 받아서 더 저희 매장에 도입해보고 더 발전하는 오벨리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